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1단계 미술편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해 주신 대로 이제 현대 작가로 갑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의 상어 작품으로도 알려진 네. 제목이 좀 많이 길어요. 네.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뭐 영어로도 얘기해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네,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Mind of Someone Living. 유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학의 향기는 전혀 느껴지질 않고 있고요. 그 영국 애들이 네. 너 발음 왜 그래?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어요. 네. 뭐 발음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목이 그래서 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아무리 봐도 조금 겉멋이 좀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닙니까? 이 겉멋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하나입니까? 네, 데미안 허스트의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미술품 본 일이 거의 없지만 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제야, 무제. 저도 그거는 인정. 무제 인정입니까? 네, 저는 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리즈 타이틀이 있어요. 그 시리즈 타이틀에 수많은 작품들 중이 있는데 그 시리즈 타이틀은 있고 그 안에서 무제 이건 괜찮은데 네. 시리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제. 밑도 끝도 없이 무제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라. 네. 모르겠는데 뭘 느끼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는 작가의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합니다. 네. 같은 우군이 하나 전문가 중에 생기니까 아주 힘이 많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 제목의 작품은 뭐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글도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제목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작품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게 반이다? 네, 작품 제목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듣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제 뭐 이런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어 작품이 실제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살아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고기, 생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떤 그 어류는 죽으면 뒤집히잖아요. 배를 뒤로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죽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류는 죽어 있으면 뒤집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타이틀을 정한 거예요. 흔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 또 YBA라고 불리는 영국의 YBA? 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90년대 활동을 많이 했던 작가군들의 작품을 개념 미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반고 작품, 뭐 피카소 등등은 이제 작품의 이미지가 주는 임팩트, 이미지에서 보는 무언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개념 미술은 그 작품에 보이는 이미지보다 그 안에 갖고 있는 내용 또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작품을 한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개념 미술이라고 부르고.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렇게 가면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겉멋, 100% 겉멋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충 해놓고 이 제목만 잘 적어놓으면 데미안 허스트 되는 거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 진짜 죽이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무래도 실제 상어를 이제 갖다 넣은 거잖아요. 포르 말데이드에. 근데 이 작품을 처음 사고 한 10년 뭐 몇 년 지나니까 이 상어가 쪼그라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럼 이 파란색 액체가 이게 포르말데이드예요? 네, 포르말데이드죠. 이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데이드 용액을 넣는 건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한테 이게 뭐냐? 네 작품 이렇게 됐어. AS 해줘.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오케이. 상어 잡아가지고요. 바꿔줄게 하면서 바꿔줬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논란이 됐었어요. 상어를 바꿔주는 거면 이게 작품이 다른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작품 아니냐라고 한쪽에서는 비판을 했고요. 데미안 허스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작품은 개념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상어가 바뀌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든지 의미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 멋있어. 아 그래요? 내가 샀으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이고 개념 미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혹시 뭐 좀 천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이 당시에 이게 91년도 작품인데 91년도. 네. 이거를 찰스 사치라고 영국에서 사치 갤러리를 운영하는 굉장한 컬렉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 대학생 때 전시한 거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 상어를 직접 잡아서 1,200만 원짜리 상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후원해주고 사치가 다시 사고 그 다음에 800만 달러에 다시 팔고. 800만? 네, 800만 달러. 그러면 거의 대략 거의 100억이네. 네, 대략 30년 전에.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원본 작품이라고 하는 91년도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100억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뭐 어디 막 옮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옮기고 뭐 이럴 때도 이걸 굳이 그대로 보존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갈 필요도 없이 어차피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네. 저쪽 미술관에서 그냥 이 포름알데히도 한 50만 원치 사갖고 상호 거기서 해갖고 네. 전시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작품을 이제 전시를 뭐 이런 미술관 저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네? 이 작품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전시라는 공간에 수조를 이렇게 놓고 포름알데히드를 넣고 상어를 그 위에 놓고 작품을 마무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마다 작품을 어떻게 보면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죠. 아 조금씩 위치가 약간 3mm씩 옮겨질 수는 있겠네. 옮겨질 수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 위치 이게 매뉴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뭐 낚싯줄을 달아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입은 이 정도 벌려야 되고 이런 게 매뉴얼로. 네. 아 근데 허스트 이분이 지금 유명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작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또 혹은 가장 많이 판 작가가 누가 있냐 탑3만 대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이 두 명은 꼭 들어간다고 봐요. 아 지금 현대미술에서? 네, 현대미술에서. 그래서 작품 수완도 굉장히 좋고요. 대학생 때부터 비즈니스 감각도 있고 해서 작품을 자기가 컬렉팅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들을? 그렇죠. 허스트가? 네. 그래서 2015년인가 런던의 복솔 뭐 그쪽 뉴포트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서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허스트가? 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천장 높이가 11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설치할 게 많은 모양이구나, 이분은. 네. 돈이 굉장히 많고 컬렉터로도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졌어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데미안 허스트의 후배? 아닌 뭐 후배거든요. 아, 진짜 학교 후배예요? 네, 진짜로. 런던에 제가 데미안 허스트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 그럼 허스트 씨도 알고 계시고? 모르죠. 학교 후배인데? 네, 학교 후배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졸업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VVIP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미안 허스트를 후원해줬던 그 상어를 처음에 사줬던 찰스 사치. 사치도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년 오는 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졸업 작품 전시를 이렇게 쭉 해놓으면? 네네네. 오픈을 하기 전에.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는구나? 네, 쭉 보고 괜찮은 친구들 이렇게 뽑아가거든요. 안 뽑혔고? 안 뽑혔고 데미안 허스트가 제가 졸업 전시하기 2, 3년 전에 저희 학교 졸업 전시회 보러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졸업 작품 전시할 때? 네.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연락은 없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상어 관련된 뭐 연작도 있습니까? 이 상어랑 비슷한 뭐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했어요? 뭐 조그만 생선 같은 걸로 이미 했구나. 한 수십 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품을 이런 있고. 비슷한 느낌을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데미안 허스트가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너무 상업적이다 이건데 이 원작인 이 91년도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좀 조그만 상어들 있잖아요. 애기 상어 같은 거. 애기 상어로 만든 경우도 있고 아기 상어 쭈루루 쭈루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수조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검정색으로 칠한 수조로
다른 상어 넣어서 만든 것도 있고 한 2000년대 좀 많이 지나서 비슷한 거 많이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기는 했었어요. 어차피 개념 미술인데 같은 개념 작품들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근데 작품 제목은 조금씩 바꿨는데 네. 이 작품 제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와 정말 훌륭한 작품 제목이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낸 상어의 작품 제목 보면 네. 100%까지는 아니지만 95% 겉멋. 그래요? 제목이 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많이 지었어요. 내가 나중에 뭐 데미안 허스트 얘기하면서 이 사람 겉멋이 좀 많이 들었지. 첫 번째 상어까지는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 작품들은 정말 훌륭해요. 그래요? 네, 정말 훌륭한데 2000년대 들어서는 돈 맛을 좀 많이 알았구나.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뭐 그 해골에 다이어 박아가지고 이렇게 먼 작품도 있거든요. 해골에 다이아를 박아요? 네, 2007년도에 실제 해골 아니면 실제 해골, 실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한 8,00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실제 사람 해골에? 네, 실제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그거는 작품 이름이 뭡니까? For the Love of God.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게 좀 겉멋이죠. 죽은 사람의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8,000개를 박았다고요? 네. 그 제목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 파는 가격이 아니라 작품 만들 때 들은 가격이 벌써 뭐 몇백억 대라니까. 와, 대단하네. 그래서 이 작품하고 그냥 거의 욕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건 미술계에서? 네, 이 작품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네. 이 작품은 일반 작품이랑 다르게 한 번 보러 갈 때마다 이제 몇 명씩 밖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었거든요. 빼가면 안 되니까? 네, 빼가면 안 되고 뭐 이 작품 하나에 가드들이 뭐 4명씩 붙어 있고 막 이래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와 다이아몬드 이거는 우와 다이아몬드 되게 데미안허스트 작품이다 다이아몬드다 이런 건 있는데 그 상어 작품만큼의 임팩트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네. 혹시 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중에 뭐 좀 뭐 흥미롭거나 아니면 이런 거 좀 많이 이슈가 됐다는 작품들이 있으면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이 데미안허스트의 대형 작품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천안에 네. 아라리오 아라리오 갤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안 버스터미널역에 아라리오 백화점도 있습니다. 네, 데미안허스트의 체리티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안에 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라리오 갤러리의 시킴이라는 컬렉터가 아라리오 갤러리 대표가 당시에 이 데미안허스트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YBA라고 불렸던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컬렉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미술처럼 그 광장에 그냥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 어디 안 들어가도 되고? 네네. 이 작품이군요, 체리티.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컨셉이에요? 무슨 이거는 개념이에요? 그 체리티가 이렇게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의미도 예전 상어 작품이랑 비교하면 좀 형편없어요. 그 뭐 체리티 했는데 이 돈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후원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많이 후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후원해주다. 뭐 이런 의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는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낸시랭이 이 체리티 이 조각품에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낸시랭 네, 씨가. 네. 제 뭐 학교 선배기도 하고. 또 학교 선배시구나. 네네. 여기가 이렇게 미술계가 대체로 이렇게 좀 넓진 않군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하고 싶은 비판적인 얘기도 망설여질 때도 있기는 한데 정프로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살 길은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라겠고. 네. 이분은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하여튼 인기가 많은 분이군요. 지금. 네. 또 데미안허스트 작품 중에 스핀 페인팅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스핀 페인팅. 네. 뭐 스핀 페인팅이 간단하게 작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처럼 동그란 캔버스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판을? 네, 계속 돌리고 그 위에 그냥 물감을 뿌려요. 그냥 막. 참 쉽게 한다. 네. 이거 애들 장난감에서 이렇게 하는 뭐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 영국에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문구사 그 아이들 그거 만든 데서 고소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거 따라했다. 우리 아이디어로 왜 이거 하냐? 근데 이제 데미안허스트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뭐 제이지
제이지? 제이지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도 나왔었고. 제이지면 그 비욘세 남편. 네.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폐막식 때 주 경기장의 그 영국 국기 유니언 잭,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이 부분을 데미안 허스트 작품으로 꾸몄었죠. 아 그래요? 네. 영국을 대표하는 진짜 작가네. 그렇죠. 이 폐막식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폴 맥카트니가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서 영국이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런 미술 작가들도 굉장히 활용해가지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네, 현직 작가로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뭐 BTS도 그렇고 점점 대중문화부터 이렇게 나가면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미술 작가라든지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기대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기대 없으면 미술 작가 하기 힘듭니다. 자, 데미안 허스트. 오늘 그 상어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영국의 올림픽, 런던 올림픽 폐막식 장면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존하는 세계 3대 미술 작가 중에 한 명으로는 거의 누가 뽑아도 뽑힐 만한. 어떤 사람들은 데미안 허스트는 너무 상업적이야,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애가 남긴 업적이라든지 정말 충격적인 작품이라든지 그거를 보면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격적인 작품, 혹시 그 개념 미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다가 제가 잠깐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수 조영남 씨 있잖아요. 그분의 그 고스톱화, 그것도 개념 미술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미술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게 1960년대부터인데 그때는 개념 미술이 하나의 장르였어요. 뭐 인상파, 뭐 아니면 뭐 피카소의 큐비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개념 미술화되기는 했어요. 아, 지금 현재?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페인팅, 그러니까 그림, 페인팅만큼은 개념 미술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 미술은 그냥 개념 미술이라고 보면 된다. 그 개념 미술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시점에서 확장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영남 씨의 그 화투 그림도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작품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저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제목 잘 정하면 저도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또 생각이에요. 지금 무슨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 나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막 시작한 작가보다 지금 정프로님이 하면 저는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너무 미술하는 분들 짜증나겠다.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미술도 어느 순간 순수하게 이 작품만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애매해진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인지도란 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뭐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쟤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유명하다고 작품 가격 뭐 1,000만 원이고 이러면 좀 열받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현실이니까. 일단 어쩔 수 없는 건 뭐 본인이 선택할 건 아닌 것 그래서 같고. 정프로님이 만약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목 딱 짓고 겉멋 살짝 들어간 다음에 개인전 하면 솔드아웃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 웃는 모습들 사진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싱글벙글 1편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요? 싱글벙글로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연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디어 제가 조금 첨가. 그 얼굴을 약간 경제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시 초대하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됐어. 그러면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작품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야, 이 개념 미술 생각보다 쉽네.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뭐. 제목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세계 오늘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 상어는 참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봤지만 굉장히 처음 보는 그림이라 그런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좀 임팩트도 확실히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다른 그림들은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충격 뭐 이런 건 좀 별로 없기는 하네요. 그렇죠. 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미술 세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신 홍대 이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